네, 어서 오세요. GDP 마지막 편입니다. 한국의 그 교육 행정계는요, 엉터리 GDP 논리가 뿌리가 깊죠. 예를 들면 미국 대학은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유럽 대학보다 명문대가 많다. 참으로 엉터리 논리죠, 그죠? 정몽준이도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을 하자니까 그렇게 하면 대학의 권위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인들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라 하더라도 돈이 들어간 만큼 좋은 지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식과 교육 세계가 모든 게 다 GDP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가 2023년에 2년 전에 그 교육계를 탈탈 털어드렸잖아요. 세계 명문대학 순위란 게 어떻게 매겨지는가 다 돈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한국도 그래요. 서울대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등록금은 낮춰놨지만 거기 서울대 들어가려 돈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아이들이 자꾸 산출되는 거예요. 요새만 그렇지 뭐 전에는 괜찮지 않았느냐고? 누구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똑같아요. 예? 한국 대학들도 표준화되고 평균화되고 그래가지고 돈만 갖다 넣으면 뭐든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사진들의 사고방식이 그따위기 때문에 엉터리. 예. GDP에 걸맞지 않는 지식은 돈을 못 벌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민감하고 중요하고 이런 영상들은 광고를 넣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광고 빼버린다고요. 재미없다고 빼버린다고 광고를. 물론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 밑에서 구글 코리아가 정말 이런 짓 많이 했어요. 검열도 되게 많이 했고 유튜브 영상에요. 광고가 들어가야 노출도 잘 되고 검열도 좀 줄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뭐 광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광고 그 돈 못 법니다. 제가 4년 동안 한 3개월인가 5개월 초반분에 아주 노출 한번 시켜봤잖아요. 그때는 영상도 많이 만들었었고 클릭수도 좀 높았어요. 처음이라서. 뭐 250달러 그거 들어오더라고. 250달러 뭐 하려고 뭐 3달 5달 동안 30만원 버는 거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고를 안 했는데 광고 노출 안 하니까 그 영상이 정체돼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도 여러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알고리즘에 딱 걸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보세요. GDP랑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게 가공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건조도 쉽고 유통도 쉽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한류 스타들이 뭐 공연 가기 전에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센 거짓말을 그렇게 했고 미국 의학계는 고기나 지방이 몸에 안 좋으니까 탄수화물을 높이라고 한때 발광을 했잖아요. 이런 그 근거 없는 소리들이 오로지 GDP 올리기 위해서 기업이 뒤에서 로비하니까 그렇게 마케팅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기 수출이 증가하고 고기 로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이 좋은 것이라고 발광을 한다고요. 버터가 뭐 다이어트에 좋니 많이 뭐 또 과일 수출이 잘 되고 과일 로비가 되면 의학계는 또 과일을 또 추천합니다. 과일로만 식사해도 괜찮다 어쩐다 이런 소리 막 하죠. 의학계가 가장 지저분해요. 이제 의학계는 더 이상 의학과 관계가 없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좀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의사 직업이요. 그거 실제로 정말 수술 빼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음식은 말입니다. 자기 몸이 부르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입은 말이에요. 자꾸 거짓말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 음식 먹어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변도 잘 나오고 기분도 개운하고 그러면 그 음식이 자기 몸에 맞았다는 거예요. 입이 자꾸 당긴다고 먹는 거는 그건 GDP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대량 생산 사회, 이 소비 사회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입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 맞는다고 자꾸 먹어대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부르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짐승보다 못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GDP가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어 놨어. 짐승들은 어떤 음식이 제 몸에 맞는지 잘 알아요. 짐승들이 말해요. 자기 뭐 위장이 안 좋다든가 콩팥이 안 좋다든가 소화기관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강아지 고양이한테 자꾸 밥 주려고 그래. 냅두세요. 하루 정도 금식하면 위장이 다시 풀려요. 그러면 밥 달라고 또 그럽니다. 자기 몸 자기가 잘 안다고 이 동물들은요. 인간들이 모르는 거야. 인간들이. 어떤 사람은 유행 따라 먹어. 자기 입이 부르지 않아도 유행 따라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먹어줘야 돼. 그래. 참 좋은 표현이에요. 먹어줘야 된대요. 먹어서 누구한테 주래. 자기 몸을. 건강검진도 GDP고요. 병원에 가는 것도 GDP고 의사진단도 모두 GDP입니다. 국민이 아파야 되고 치료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지 GDP가 오른다고. 산림욕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모든 종류의 그 자연치료 같은 거 이런 건 GDP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걸 무조건 GDP화 하려고 산림욕장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산에다가 뭘 자꾸 밑에 바닥에 깔아놔요. 그리고 자연을 가만 안 놔도 걷다가 무슨 뭐 등산하라 그래 놓고 흙을 그대로 안 놔두고 뭘 자꾸 걷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요. 계단도 만들어 놓고 나무 미친 짓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GDP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등산복도 왜 이렇게 비싸?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지.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걸으면서 걷다가 이 정도 됐다 싶은 거는 가슴에서 연락이 온다고요. 헉헉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천천히 걷고 좀 앉아있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무슨 뭐 스마트워치니 뭐니 그런 걸 쳐가지고 몇천 보 걸었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기 몸의 과학성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체조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래요. 그렇게 비싸. 옷들 다 그렇게 해서. 체육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운동하면 되지. 헬스장에 보내려고 그랬고 그럼 GDP에 잡히거든요. 혼자 운동하면 GDP에 안 잡힌다고요. 가족 앞에서 아버지가 평화롭게 죽어야 돼요. 아버님 잘 가세요. 너희들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죽으면 GDP에 안 잡혀. 병원에서 링겔 꼽아드려야 되고 연명하겠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헉헉대게 만들어 놔야 GDP에 잡히고 그래야지 효도하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요. 연명 치료를 이제 사인해서 중단시켜도 된다고 사인 받잖아. 그 밑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의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든 간에 GDP를 만들려고 환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연명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상 신규 환자 받으려고 이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연명 치료하는 것보다 신규 환자 받는 게 돈 더 많이 번단 말이야 병원에서는. 그리고 연명 치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 뭐. 인간적인 게 없다고 이게 모든 게 다 GDP가요. 로버트 케네디가 봤다면 참 정말 희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럴 겁니다. 의학계는 약장수가 된 지 오래예요. 네? 의사남들 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놈이 있으면 좀 나와봐라 그래요. 지네들은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려는 거예요.
건강검진이라 그래갖고 병으로 진단한 90%가 경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자 치료도 되는 것들이고요. 응? 그런 겁니다. 그걸 죄다 병으로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진료 3분 하려고 병원 가는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주사 놓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한국 문화가 또 빨리빨리가 있으니까 또 그렇긴 한 거지만 그 자기 몸 진료하는데 3분 이상 안 끝나고 뭐 하려고 병원 가 그거? 그 GDP 사회가 돼갖고 그래요. 응? 하여간 무언가 신체 바깥에서 물질적인 처방을 하면 잘 사는 나라고 잘 사는 사람이고 혼자 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은 지질이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요렇게 딱 찍힌다 이 말이야. 남자, 여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들 사이에는 사랑과 우정이 있잖아요. 그건 GDP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정과 사랑을 꼭 돈으로 표시해야만 GDP로 잡힌다고요. 포장 잘 된 비싼 꽃, 비싼 선물,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는 거,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 소비하라고 쓰는 용돈들 모든 물질로 표현해야 그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GDP로 잡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물을 안 줄 수 없다고. 글쎄 뭐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비싼 선물 줄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한테나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GDP로 변하기 전에 걸 줘요. 저는. GDP로 변하기 전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뭐 GDP로 지가 다시 만들든 말든 그거 뭐 그 사람 자유잖아요. 그 전에 걸 줍니다. 아주 오래된 감가상각 많이 된 부동산, 허란 집을 준다든가, 골동품을 준다든가, 땅을 잘라준다든가. 제일 좋은 게 현금이죠. 제일 좋은 게 현금이에요. GDP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원시적으로 사는 줄 아셨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현실에 맞춰 사는 거죠. 그래서 GDP로부터 조금 멀어지려면요. 선물을 현금으로 주는 게 좋고 땅으로 주는 게 좋고 아주 허란 집을 줘. 애들한테나 뭐 아내한테나 아주 허란 집을 줘서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골동품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건 GDP에 안 잡힌다고요? 그런 겁니다. 아니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GDP로 만들기 쉽게 만든 게 서구사회예요. 예. 서구사회는요. 아무리 늦어도요. 18세기에 합리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합리성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종교잖아요. 종교. 그리고 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열정이라고요. 그 열정과 종교는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현 이상으로 가버린다고요. 논리는 없어요. 근데 종교와 열정의 공통점은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이 종교를 반대하는 동시에 열정도 반대했다고.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서방 사람들이 말해요. 사랑을 열정과 동일시해버렸어. 이런 미친 짓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열정의 결과라고만 봤어. 열정, 즉 다시 말하면 에로스, 짝짓기를 위한 몸의 충동이라고 봤고 출산을 위한 몸의 충동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관계를 위한 충동이라고.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인간도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18세기 이래 계속 만들어졌다고 이 사방 세계에서. 그 괴테의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도 바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현실과 부딪혀갖고 좌절해버리는 이야기인데 그 괴테가 우습게 본 거겠죠. 어떻게 사랑이 열정이냐 이렇게 봤겠죠. 근데 서구사회는 사랑을 열정과 동일시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심각한 일을 많이 일으켰어요. 특히 19세기 들어서 19세기 소설 대다수가 사랑은 열정이고
열정은 금방 식기 때문에 사랑도 금방 식는다. 요렇게 판단을 했던 아주 협소한 정신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방 영화를 보면요 아직도 그래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요 정신적으로 엮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엮일 수가 있다고. 근데 오로지 열정을 표현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스테레오타이프가 됐기 때문에 두 남녀가 만나면 꼭 키스를 하고 침대에서 뒹굴어야 그게 사랑이다 라고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동양 영화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두 남녀의 사랑이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뭐 완전 미쳐버린 서구 사회가 됐어요. 사랑을 갖다가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킨제이 연구소의 유물론이 나오게 돼요. 사랑을 오로지 열정이라고만 착각하니까 그래요. 그 열정의 유효기간이 뭐 6개월이니 길어봤자 3년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호르몬 약 팔아먹고 싶어갖고 난리를 핀다고요. 우울증 약, 심리치료에는 무조건 다 약을 쓰게 만들어놨어요. GDP화 시켰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야 당연히 사라지죠. 뭐 미친놈도 아니고 열정 뭐 빠르면 6개월에 사라지고 뭐 길어봤자 3년이면 사라지겠지. 응? 하지만 사랑은 말이에요. 열정이 없어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사랑을 오로지 열정으로만 바라보면 GDP가 올라가요. 응? 뇌의 화학작용에 연관된 바소프레신, 엔돌핀, 옥시토신 그런 걸 약으로 만들어갖고 입에다가 쳐넣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향수 산업 올라가고 여성을 위한 제약 산업들이 막 활황을 벌고 특히 우울증 약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킨제이 연구소의 헬렌 피셔라는 여자가 저 여자는 공부를 좀 하는 여자인데 아이가 나이 들어도 철이 안 들고 쓸데없는 공부하다가 죽었는데 유명하잖아요. 헬렌 피셔. 사랑은 뇌의 화학작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많은 그 찬사를 받았는데 그게 왜 찬사를 받지? 에? 그만큼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3년 전에 중세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간에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열정적인 사랑 그거 안 했어요. 잘. 그따위로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감각 본능으로 만나기도 해요. 야, 저 남자 멋있다. 감각 본능으로. 야, 저 여자 봐라. 멋있다. 그래도 만나기도 합니다. 혹은 사회적 우정관계에서 만나기도 해요. 아버지가 야, 이 남자 좀 만나봐. 그래서 만나볼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다가 그 열정으로 변해버려. 내가 열정이 식으면은 가족애로 뭉쳤다가 가족들이 많이 자라나면 힘들어지고 또 그러면 아가페적으로 두 부부가 서로 고통을 겪으면서 더 정신적인 영혼이 더 합쳐진다고 아가페적으로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끔 농담도 하죠. 가족 사이에 무슨 잠을 자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열정을 부릴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나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정이 느껴지는 그 정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종류를 모두 경험하려면 한 남자 한 여자가 수십 년은 살아봐야지 이 5가지 카테고리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해야지 열정만 사랑이라고 파악하면 금방 이혼하고 금방 헤어진다 그 말이에요. 절대성이 없는 짓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과 열정을 동일시해버리면 말이에요. 인공지능과 뇌도 동일시하려고 하는 유물론에 빠집니다.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이지 본능에서 올라오는 충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을 해냅니다. 왜 첫사랑을 못 잊겠어요? 첫사랑이 열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기억 속에 남은 정서적인 요소라고요.
그건 화학 요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치 그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하고 파라미터하고 뭐 벡터 같은 것들이 죄다 뇌를 복사했다 그래갖고 뇌랑 똑같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소리죠. 데이터가 있는 것뿐이고 데이터가 서로 간에 의미를 조절하는 그 뭐야 그 기능만 있는 거지 무슨 인간의 뇌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갑니까? 유물론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유물론. 사랑에는 여러 면모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참 자꾸 사람 관계가 철딱서히 이렇게 변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좀 잘 어울리는 사랑의 종류가 정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좀 감각 본능에 많이 빠지고 또 돈, 사회적 조건 이런 거 많이 빠지고 그래요. 두 개를 막 섞어버려요. 그건 사랑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의 종류긴 종류지만 그게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청교도들이 원래 열정을 싫어했기 때문에요. 가족애로 결혼하고 가족애로 사랑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 사회는 가족 중심으로 사랑을 바라보지 열정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열정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 그런 그 영화들이 이제 예전부터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하여간 애정의 소비 시간이 짧아야 GDP 되기가 쉽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일 심한 건 한국하고 중국이죠. 예. 참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국하고 중국이. 원래 그런 나라 아니었는데. 자연의학은 GDP에 거의 공헌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가공해서 화학적으로 재생산해야 그게 GDP가 되죠. 인간의 건강이라는 게 그 자체로 GDP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각 부분을 GDP로 만들어야 된다고. 예방의학을 한번 볼까요? 예방의학이 뭐예요? 건강검진, 암검진, 고혈압, 당뇨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백신, 응? 그리고 재활치료 같은 것들도 이제 예방의학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그 예방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이에요. 이 백신에 연관된 건 모조리 사이비 논문들이죠. 응? 들어보세요. 논문. 전염병 백신을 2번 맞으면 GDP 손실 3%를 보존할 수 있다. 완전 미친 논문이죠. 그죠? 지가 경제학자야? 어떻게 하라고. 전염병 백신의 효과가 어떤지를 전혀 기준 내어놓지도 않고 한 번과 2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GDP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결과만 저렇게 딱 던져놓으면 의사들이 믿어요. 의사들이 뭘 알아요? 자기 전공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야, 그 백신 맞으면 GDP가 3%가 올라간다고?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믿는다니까, 의사들이.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저 따위예요. 모두 상상하는 추정치. 약장수가 추정치 얘기하잖아요. 잡사봐 안 맞아요. 어? 누웠던 80대 노인네가 펄떡 일어나 이러잖아요. 추정치야 다. 그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럴 것이다. 참 속 편하게 논문 씁니다. 의사들. 백신하고 의약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팔면 GDP가 엄청 올라갑니다. 오죽하면은 제약회사가 그러잖아요. 백신회사 그러잖아요. 수아마비 백신에 60년간 투자한 순이익은 그 동일 기간 동안 다른 데 투자한 투자비의 600%를 벌을 수 있다. 제약회사가 이딴 식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야. 엉터리 보고서다. 실험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의사들 실험 많이 조작하잖아요. 의사뿐만이 아니지만은 실험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도 조작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약장수가 그렇듯이 백신과 경제에 대한 모든 사이비 연구들은 단기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백신을 팔아먹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말을 해요. 장기적인 말을 한다고. 잡사봐. 100살 노인나가 30년은 더 살아? 이래버린다고. 그거 누가 알아 그거? 아무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의학 논문들 보면요. 이 모든 GDP 문화는 말이에요. 시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스템화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사회의 문화, 신념, 동기, 습성을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앞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인공지능 사회가 이제 닥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없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산업 체계를 많이 바꿀 거예요. 그때도 지금 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GDP적 소비 문화, 이 GDP적 물질 문화에 빠져버리면 인생 많이 꼬일 거예요. 감사합니다.